자, 3시에 시작하지만 이 뮤직비디오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참여하시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따 샌드위치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어왔어. 나도 쌀니까? 네, 샌드위치 챙겨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아직 안 먹었어요. 배터리 되죠? 98분. 네, 네.
안녕하세요. 신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업팀 권성은 간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 이용자 교육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저희 교육, 저희 소장님 이용자 교육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훈 씨 얼른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3일 이용자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용자분이 현재 110명 이내구나. 네, 이내인데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이 대략 제가 보니까 15분 정도 이용자분께서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들도 같이 오시긴 했는데 좀 조조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또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합니다.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교육을 나눌 거고 또 혹시라도 못 듣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촬영 잘하고 있죠? 네. 아마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동영상 파일이 됐건 안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2024년 12월도 이제 막 시작됐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달력에 거의 한 28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무리들 일단 잘 하시고 내년에 또 그동안에 계획했던 것들 힘차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 전에 동영상 하나 틀어드렸죠. 이승철 마일러브. 마일러브 보면 뭐 어때요? 이게 플래시몹이기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이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남편이 될 분이 저렇게 위대한 프로포즈 아니면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처음에 우리 강의에서 접할 때마다 이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복지가 변하고 있고요. 우리 처음에 복지, 사육지 시작했을 때 인보관을 배웠거든요. 영국에.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행색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게 사육지 시작이었어요. 가두고 좀 몸옷에 이렇게 격리하고 수용했던 게 사육지 시작이었었는데 지금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사육지도 사회적 개념이고 진화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도 제가 바라는 이상형이 저기에 또 있어요. 우리 한 명의 장애인에게 여러 사람이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 제주 남방 돌고래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바닷가에서 포획됐는데 서울 대공원에 이제 가둬놓게 됐죠. 또 거기 관람 동물원이다 보니까 관람하기도 하고 이거는 근데 동물권에 안 된다. 자기가 사는 곳에 내버려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제주도에 그 풀어주고 자립생활을 시키는 돌고래가 한마디로 자립생활하는 프로그램이 대략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하물며 사람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인간에 대한 일이잖아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가. 어쩌다 보니 갈등문제가 있으니까 또 포커스가 또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이용자 가이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데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바로 활동 지원 서비스. 빙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빙고, 거북이 빙고예요. 좋아하는 건 정말 심지어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무슨 레고 장난감을 내가 번 돈이 70만 원인데 2, 3, 40만 원까지 돈 써면서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관리하고 통제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이에요. 근데 자립생활 2년이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 개인 회사를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돈이 주어지는 시대가 곧 오거든요. 다이렉트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바우처 개념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가 바우처인데 약간 좀 그 전 단계가 현물이 조금 정해져가지고 10% 내로 하는 그 시대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예산이 본인에게 직접 주어져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승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트레이닝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지만 이제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가 선택하냐면 누가 선택할까요? 내가 선택해. 나를 위해 중요한 것을 누가 선택하냐? 주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들 혹은 활동 지원 사람들. 근데 그게 상충했을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니까. 그것을 잘 구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주장을 잘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다니고 급여도 더 많이 받는 통계가 있어요. 자기 결정권, 선택권을 잘 활용해야 된다. 내가 뭐 20년 동안 가까이 자립생활 운동하고 이렇게 활동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딱. 자기 결정권, 선택권, 당사자주의 세 가지. 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소개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구름이가 잘 나왔는데. 구름이가 안 하고 잘 나왔어. 소장님이 나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선크림이 덕지덕지 막 붙어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잘 나왔는데 활동지원 서비스 그러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장애인이 필요하다 해서 뚝딱뚝딱 그냥 국가에서 해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드로버트로 에드로버츠 벌써 좀 많이 배우기가 나아요. 지금 서울시는 많이 배웠어요. 에드로버츠에 시작됐죠. 자립생활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불편하구나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많이 나와요. 만들어볼게요. 이제 천천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 장애란 무엇인가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에 의해 사회 활동에 사회 참여에 상당한 장기적으로 걸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장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의 문제나 정의의 가장 큰 핵심 단어가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상이 나면서 내가 그게 문제고 부지런히 고쳐야 되는 라는 개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바꾼
게 바로 에드로버츠와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있다고 한다면 마이클 올리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일까요? 장애인일까요? 내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제도, 인식 등이 문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중증 장애인이면서 그런 이제 그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올리버라는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셨는데 저수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몸을 딱 일으켜 보니까 몸이 붕붕 뜨더래요. 저처럼 하반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손까지 그러지만은 이제 마이클 올리버는 이제 그 하반신 마비인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도와줘요. 그러다가 힘드니까 또 순번을 정해서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네가 해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집이 아닌 밖으로 나가서 병원생활이 끝나가지고 나갔는데 도대체 계단이나 턱들 때문에 뭐 슈퍼도 못 가고 미용실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취미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혹은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제안해서 변하면 될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장애를 입기 전이나 장애를 가지기 전이나 장애를 가진 후나 똑같은 마이클 올리버인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했던 게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예요? 환경등이 문제라 이거예요. 환경등이. 그리고 지적 발달장애인분들도 있는데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그 환경등.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늘상 뭐 시청 앞에도 가기도 하고 오천 그린 광장에서도 외주했던 게 보완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정말 더 의사소통이 힘들면은 이제 글자판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변화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도 때로는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휠체어 타고 또 트랜스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사회활동도 못 하고 직장도 못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인 거죠.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계단이 문제죠. 그죠.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정규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의 능력에 따라서 직장도 구하게 되고 집도 구하게 되고 또 그에 맞게끔 또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들인데 어찌됐든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장애정의와 저렇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나온 것은 저렇게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장애는 다양한 장벽들로 일어나고 했어요. 그게 동등하게 사회 참여를 방해받는다고 했어요. 장벽들을 없애야 되겠죠. 우리가 장벽들이라든지 우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그런 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에드로버츠 우리 항서원님이 이야기했죠. 1950년대 이분은 미식축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소아마비가 되는 거예요. 소아마비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곳에 따라서 마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소아마비는 이제 다리에 많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폐까지, 목하고 폐까지 소아마비가 침투해가지고 보신 바와 같이 철폐, 아이언러, 그 CT, MRI 통 같은 게 있죠. 그게 들어가 살아야 될 정도로 체중증이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나 주변에서 많이 힘들었겠죠. 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를 우여곡절 끝에 졸업하고, 나 여기에서 하나 키포인트가 있는데, 에드로버츠가 막 장애를 입었을 때 부모님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막 장애를 입었을 때 마음이 아팠겠죠. 네. 그랬는데 에드로버츠가 식사를 안 했대요. 너무 자기도 충격, 부정,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부모님은 어르고 달래고 다 했겠죠. 네. 말을 안 들었대요. 근데 계속. 근데 6개월 뒤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통찰한 거죠. 나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참 공부를 잘했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자기는 전화기를 듣고 할 정도로 의욕이 넘쳤나 봐요. 그런 정도로 아주 의욕이 넘쳤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얄궂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모든 고등학생은 운전면허를 따야 된다. 그리고 체력장을 통과를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이어가지고 지역 일간지 신문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없앴죠. 그러니까 의무기록, 의료기록,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체력장이라든지 그걸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우리 이제 미국에서 인권의 성지 하면 버클리 대학교 이야기하거든요. 버클리 대학교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했던 에드로버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뭐 장애인 재활법을 만드는데 초석을 가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UC 그가 캘리포니아주죠.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 재활국장이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체중증의 장애인이 굉장히 높은 직위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보건복지부 연방국가니까 캘리포니아주 연방국가니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뭐 재활국장이 우리나라도 장애인 관련된 국장 보건복지부 정도 되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른데 두 번째 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장애는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된다. 두 번째, 장애인은 뭐라고 적어졌죠?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도 아니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숭배할 신도 아니다. 요거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PPT 자료가 있겠지만 너무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치료를 받긴 해요. 꼭 필요한 가정이니까. 근데 환자가 아니거든요. 환자가 아니에요. 그죠? 장애라는 것은 장기간인 것처럼 고착화된 상태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 가게 되면 환자라고 우리가 역할을 주어지게 돼요. 어디에서 많이 그래요? 병원에서 많이 그러죠. 병원에서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도 음악을 하면 음악 치료를 하고 하고 미술을 하게 되면 미술 치료를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수중 치료를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치료자를 붙여요. 치료받아야 환자가 아닌 분들도 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8만체권 수영장을 수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딱 1년 정도 수영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 20살 이하로 나이가 있는 분 없죠. 근데 어린이 취급을 솔직하게 많이 받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숙하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학생은 아니라 성인이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호칭을 써주거나 영어를 듣거나 존중을 받으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휠체어 타고 어디 가게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보호자랑 말도 안 좋잖아요. 우리가 보호자랑 안 되지. 나랑 동반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 있으면 그러니까 서 있어서 그런가 눈높이가 맞아서 그런 거야. 다들 나하고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뒤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요. 저한테. 활동보조인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지금 활동보조인도 있으니까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의사소통을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누가 끓여주면 좋아요? 내가 끓인 게 좋아요? 내가 끓인 게 좋아요. 내가 끓인 게 좋은데. 정말요? 네. 이제 심지어는 내가 라면 끓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할지라도 스프 뜯는 것부터 당사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들이 하면 좋아요. 안 되는 것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실체적 장애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뭘까요? 활동지원사에게 된장국을 끓일 때 시래기국은 이마트보다는 동네 이제 슈퍼가 더 좋다. 그리고 된장은 뭐 2스푼 정도 넣는 게 좋다. 그리고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멸치보다는 나는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영란 씨,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호텔형을 또 좋아할 수도 있어. 호텔은 어때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 해주죠. 아니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해주잖아. 이제 일출하게 되면 어느 순간 딱 갔더니 시트부터 해가지고 지저분한 거 다 청소해주고 수건 다 개어놓고 놔주고 그렇게 해주죠. 근데 호텔형이 아니라 본인이 참여를 직접 해야 돼요. 알겠죠? 본인이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본인이 활동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최적이다. 나머지 3개, 5개가 더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얼마큼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나 4개 주어진 시간. 주어진 나이다. 어쨌든 빨리 아까 내가 말했던 내용들을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거 뒤로 뽑아요. 아니면 하나 더 있어놓다. 주디 유머는 에드워츠가 자립생활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주디 유머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생활도 그렇고 자립생활 떠나서도 미국 사회 장애운동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가보면 안 되겠구나. 장애운동의 선구자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체중증의 장애인인데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나왔어요. 저분이 이제 47년생이거든요. 윤여정하고도 같고 우리하고도 나이가 같은 분인데 이제 재작년에 작고하시긴 했어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분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제 그 주연으로 나왔던 거죠. 클릭캠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꼭 같이 봅시다. 거기 보면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나오는데 미국 사회를 바꿔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실제로도 저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세계 장애인대 때도 그때는 알아도 못 뵙고 인천에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만나서 그 사진도 찍고 막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힐러리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 뭐 그때 당시 국방성회가 있었을 거예요. 힐러리가 그때 특별보좌관으로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훌륭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에드워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디 유머도 그렇고 주디 유머는 이런 말을 했나요? 자립생활은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분인데 아놀프 라츠카는 내가 목이 아프니까 혹시 읽어주실 분? 어디 있는 거예요? 정수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줄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러면 세호 씨가 한번 읽어봐요. 예? 예? 준비해본 같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나오셔요. 예? 마이크. 얼마나 옳은 소리로 해본다 봐볼게요. 자립생활이란 자기 결정과 기회 평등 그리고 개인 존엄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철학이요 운동입니다. 장애 생활이란 장애인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고 누구 도움도 거부하며 고립되어 살겠다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우리 주위의 다른 이들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 가까운 집 앞의 학교에 다니고 싶고 자신의 능력과 교육 수준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그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인처럼 자신의 삶에 담당한 책임자로 나서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해 고민하고 나 자신에 대해 내 몸의 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같은 형편에 있는 동료 장애인들로부터 배우고 선부선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잘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살자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활동용 서비스 요구할 때 단순하면서 물 마실 권리, 똥 물 권리, 당당하게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 그때는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활동적 서비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이제 정부와 지자체와 싸울 때, 투쟁을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영어는 누구나 당연한 건 아닌가요? 당연한 말을 써놨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이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권리, 노동의 권리, 쉴 권리, 학교 다닐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게 불평등했었으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이동할 권리도 그 버스도 수백 년 됐겠죠. 지금 도입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우리나라는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버스 못 타죠 우리. 영아 씨 버스 타본 적 있어요? 타본 적 있어요? 예전에? 나도 이제 시승식 때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시승식 때. 잘 안 타봤는데 버스도 한번 타고 연습도 해봐요. 근데 거의 모든 버스를 못 타는데 저상 버스만 몇 개 탈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편수가 별로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저상 버스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거의 100%니까. 그런 운동을 하자고요. 근데 자립생활 센터니까. 그리고 이 모습들은 이제 제가 추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 대열에 있었었고요. 2004년도 활동적 제도화 요구를 했었고 이전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됐었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아주 적은 시간으로 이제 중증장애인에게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경남 함안에서 이제 조모 장애인이 그때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없으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가 왔다가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그 조모 장애인이 집안에 보일러를 고치다가 했던 건가 아무튼 어쩌다가 이제 보일러가 통파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21세기에 얼어 죽은 거죠. 얼어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이틀 뒤에 갔더니 이제 그분이 얼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 그때 이제 모든 장애인들이 안 그래도 그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됐어. 분노한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정말 가열차게 투쟁을 했었고요. 뭐 내가 어떤 한강다리인지 모르겠지만
한강 다리 중에 하나를 뭐 기어서 막 건너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이제 영라시 정도의 장래가 되는 분이 한강 다리를 기어서 건너고 그랬어요. 물론 길이 막히고 그때 이슈화가 됐죠. 당연히 이제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창원도 했고 서울도 했는데. 전국에서 다 했어요. 나는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 내가 공사학번이니까 주말만 되면 이제 가서 뭐 서명운동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그 이슈 파이팅 투쟁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당시 좋은 정부였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시민 장관 시절 마지막 그 임기 2007년도에 당시 이제 예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 활동비용 서비스를 5월 2일 날 시작하게 됐어요. 5월 2일 역사적인 날이죠 그때가. 그 전에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활동비용 서비스가 없어서 집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시설에서 내가 주는 밥, 옷 제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활동비용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쉽게 어려운 건 없어요. 노페이 노게인이라고 맞나? 잠깐만 갑자기 말이 이상하다. 잠깐 아시는 분 빨리 말해봐요. 내가 말 틀린 것 같으니까 정정을 빨리 해주세요. 고통 없이 얻은 거 없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노페이 노게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당사자분들의 정말 그 눈물 어린 투쟁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쉽게 내 사진을 봤다. 나도 한참 이런 운동을 하고 다닐 때였는데 자 이런 것은 내가 넘어갈까요? 나 굳이 안 해도 돼. 우리 담당자가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할까요? 저는 한 35분 정도 했는데 할래요 이거? 이거 있는 데가 활동용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내가 이거 하나 그냥 넣었어요. 자기 결정과 또 자기 주도로 해야 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 여러분들의 주도권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가 걸어져 있어요? 열쇠. 열쇠가 뭐예요? 키죠, 키. 키가 뭐예요? 열 수가 있죠. 해결할 수가 있죠. 이 문제의 가장 키예요, 키.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 자기 주도권과 자기 결정권을 잘 활용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당사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거든요. 무서워요. 나도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자기 주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말 잠깐 했다가도 공격을 당하니까 오히려 무서워요. 그분들한테. 그 정도로 아주 당당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존중받고 그다음에 사랑받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 좀 넘겨볼게요. 활동 지원 서비스란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내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자립생활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요청을 해야 돼요. 자립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요청을 해야 되고 이제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선택권과 결정권 좀 쉬운 말 같으면서도 어렵죠. 뭐가 선택권이고 뭐가 결정권.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선택한 거죠, 본인이.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죠. 뭐 교육을 잘 들을지 말지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선택권, 결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이제 순천만 정원에서 드론쇼를 하고 싶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혹은 이제 주변에서는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가장 큰 가치가 안전, 건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쓴 책 중에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 말 뜻은 위험할 권리, 실패할 권리, 그게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잘 듣는 피드백이 뭐냐면 하지 마라, 추운데 어디 나가려고 하냐, 네가 무슨 결혼이야,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건강하만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교육도 받고 직장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정수 씨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정수 씨는 칭찬하자고 한다면 정말 그 어디 서울 같이 갔는데 길도 잘 찾아요. 다 본인이 잘 찾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건데 혼자도 다 잘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대구에 발달장애 자유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도 본인들끼리 간대요. 거기서 헤어진대요. 어디서 만나자 하고 간대요. 실질적으로 나 들은 이야기예요. 발달장애인들이. 아마 서울 같이 갔어도 나보다도 뭐 길 잘 찾고 막 다 했을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뭘 하더라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넘겨볼게요. 혹시 뭐 빼먹는 거 있나 볼까?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권리가 있어요. 활동지원 기간, 활동지원 인력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동지원 기간 선택했나요? 우리 센터 하고 싶다고? 네. 대답이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문수 씨, 정수 씨는 내가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서 가가지고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야 손도 아니고 큰 다리 나와가지고 자유자 하자고. 맞아요. 내가 나도 가가지고 시설에서 우리 자유자 센터 와가지고 오셨습니다.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선진국에서는 당사자분들이 이제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활동지원사를 주변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센터에서 혹시라도 활동지원사를 구할 때는 여러 사람도 면접 보기도 하더라고요. 면접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진짜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활동보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다음에 영화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사이드 아웃 땡싱이라고 실전 자유자를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용자는 활동지원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지원금액 제공기획서에 내가 분명히 이거 수행을 띄워줬거든요. 범위 안에서 금액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가 있다. 오랜만이다. 일단 어떤 금액이 있는지 볼게요. 그리고 이용자는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0분까지. 그래서
서비스 종류를 크게 세 가지. 개인 위생 관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욕 준비 동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주방 세면 배설dom이 있을 수가 있고, 고가의 유기가 있을 수가 있고, 신체 기능 유지에서는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기 동, 뭐 신체 기능 증진, 뭐 기능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식사 도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식사 차리기부터 해서 식사 오전류, 그리고 실내 이동 도움, 휠체어 옮겨타기, 그 다음에 가사활동 지원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가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청소 정돈, 이용자의 거주 장소, 방, 거실, 화장실, 내부 정비, 분리수거, 옷장, 서랍장 정리 등, 그리고 세탁, 이용자 옷, 양말, 수건, 침구류 이거 세탁이 있고요. 또 치사가 있고요. 치사가 뭐예요? 밥 같은 거, 식재료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활동은 우리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사회활동을 하고 있죠. 태권도 활동 했지. 태권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가반 이상이시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죠. 직장인이죠.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받는 분들도 더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HUC 도움,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로는 이제 이용 자격 양육 보조, 생활상의 문제. 근데 이것도 또 생겼어요. 홈헬퍼라 그래가지고 따로 서비스가 또 생겼어요. 좋아지고 있죠, 점점. 또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 남 또는 본인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는데, 또는 범법에 이거 진짜 말할 필요가 없죠. 본인 또는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맞아요. 성적 요구.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교육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넘어가는 거. 배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체적 약속, 자료 서비스 계획 변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야 돼요. 내 서비스를 자주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는 안 돼요. 사람만 되고.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휴게 시간 꼭 지켜주세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8시간 안에 법정 휴게 시간이 30분 1시간 있긴 해요. 그것은 진짜 휴게 시간 말 그대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안 하고 안 끊고 하는 게 휴게 시간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몇 분 정도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파요? 나는 그 개념을 몰라요.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옛날에 기억도 얼핏 생각해보면 그래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 다니다가 이때 정도 되면 이용자 캐치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같이 좀 쉴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분 힘들잖아요. 천천히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휴게 시간도 보면 넘어가 보이게. 휴게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했었나? 휴게 시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집에서 먹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활동 지원 공간이 따로 없어요. 있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활동 지원사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못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활동 지원이 쉬게 됐을 경우에 뭐 그 침구가 뭐예요? 이불들도 좀 깨끗하게 해서 쉴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배려,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제 잠깐 이제 있을 때는 그렇지만 좀 오랫동안 집에서 가사 일하는 걸 했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전 서비스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제 거의 이게 직업에 가깝게도 막 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무리한 요구들 너무 이제 배출을 남는다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괜찮겠죠. 소박하게 이제 몇 포기 정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집에 그냥 온 가족들이 먹을 배추를 같이 싣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먹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되겠어 안 되겠어? 소박하게 여러분들 먹을 것들 이렇게 좀 해가지고 몇 개월 먹을 것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내가 딱 50분 일하는데 이거는 아이 메시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이제 정말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이거 하나만 좀 할게요. 아이 메시지는 넘어가고 평상시에 내가 이제 부드러운 빵을 좋아하고 크림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팥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고 이래야 이제 내가 활동용 서비스를 받을 때 빵 좀 사오라고 혹시라도 이제 시킨다든지 아니면 같이 지나가다가 먹고 싶다 해서 했는데 이제 활동용상을 자꾸 카스테라를 사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모빵을 사온다든지 생크림 그 빵을 사온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하면 돼 그냥. 근데 엄마는 가족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때까지 좀 알아서 해줬는데 활동비용사는 활동비용사님도 모르니까 안 해준다 이거. 이게 막 자꾸 쌓여서 이게 아마 활동비용 선생님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안 되는 거.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소통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또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쭉쭉 넘어. 부정수급도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직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고 미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생성이 안 될까? 이용자 교육도 꼭 이수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십니다. 이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뭐지? 그림? 사진이요. 사진. 그럼 저 사진이랑 어디 같아요, 저기가? 미국 아메리카 어디 사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실질적으로 저도 강의 들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틀렸고요. 소도 보여요. 네. 와, 남이. 나무도 보이고 네. 구부러진 도로가 안 보이고. 이거는 강고천재 이태리라고 옛날에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재석이라는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강구하시는 분이 이제 일러스트로 만든 거예요. 딱 보면 뭐 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말빈지 손지 뭔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차도 보이죠. 고은시인이라고 있어요. 항상 예전에 노벨 문학상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분이에요. 노미네이트 됐던 분인데 지금은 한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고은시인이 이런 식으로 썼네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것. 내려올 때 보았대 이제는. 우리가 늘 막 성장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효율성 따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고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지역에서 이제 활동적 서비스라는 좋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자립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강의해주신 우리 김철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할 건데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간 다 마음이 아파. 무슨 게임?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저희 성희롱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유체적은 뭘까요? 이재현이. 네, 입 맞추거나 호응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그리고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도를 강요하는 행위가 유체적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 출판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로 섭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적 폭력상 성적 불력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활동지원사의 전문 인력으로서 존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호소할 경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서 성적 농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모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감을 나타내는데도 멈추지 않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봐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는 것은 누가 보관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활동지원사가 보관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희가요. 네, 이용자분이 카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수급자가 지적이거나 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이거나 그리고 수급자가 1인 가구 또는 취약 가구이면서 외상 사지가구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카드를 소지할 수 있어요. 소지할 수 있는데 저희 센터 3층에 오셔서 저한테 바우처 카드 동의서를 꼭 작성하신 다음에 카드를 소지하셔야 되고 집에 가실 때는 다시 반납을 하시고 퇴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위 결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행위, 선결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미리 결제하는 행위, 과다 결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행위, 중복 결제,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의 이용자를 결제하거나 결제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행위. 아이가 학교에 이용자분이 학교에 가 있는데 서비스를 찍어서도 안 되고 주간보호시설에 이용 시간인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유류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결제하는 행위도 부정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친인척 결제, 가족 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행위, 교환 결제, 이용자의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카드를 교환하거나 결제하는 행위. 8번째, 입원 중 결제,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 병원 입원 기간 중에 결제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가 없는 가정에서 가사활동을 하고 이용자의 생업을 지원하고 결제하는 행동 등이 모두 부정사용에 속합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시면 징역 또는 벌금형, 부정사용의 전액 환수,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향후 서비스 이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생기고요. 제공 인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게 됐을 때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신고인 정보를 포함한 신고 내용은 절대 비밀 유지를 해드립니다. 신고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고 전화로 02-6360-6799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교육을 마쳤는데요. 선생님들 나가실 때 토스트랑 음료수가 있어요. 꼭 챙겨서 가시면 되시고 명부에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명을 해주시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현진이랑 고생하셨습니다.